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일본의 근대 도시 개혁은 텍토닉을 빙자한 자신들의 새로운 도시 개념을 식민지였던 만주와 한국의 빈 땅에 그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하였던 폭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일본은 식민지 영토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던 것이 아닌 그들을 자신들의 물자 운송을 위한 도로 건설을 하고 그들 국가의 유토피아를 위해 한국을 마루타로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만주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고 그러한 도시의 풍경을 보았던 유진호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국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은데, 일본이 그들의 신도시에서 했던 도시 정비는 자의적이었던 행위지만 식민지에서 했던 도시 정비는 그들의 선택과 정체를 무시한 폭력 행위였다고 생각해. 유나가 이제 식민지 나라에서 진행된 도시 계획이 폭력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사실 일본 본토와 만주 경성에서 진행됐던 모든 도시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결국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텍토닉, 합리성에는 근본적으로 폭력성이 담겨 있고, 그 폭력성이 한반도에서는 더 심화돼서 드러났을 뿐, 책에서 말했듯이 좋은 근대와 나쁜 근대는 없고 그저 폭력성이 심화됐냐 안 됐냐인 거지. 좋은 근대와 나쁜 근대를 나누는 것도 근대적인 사고이기에 한반도의 상황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폭력성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가보자면, 나는 이러한 근대적 도시 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성을 분명 일본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더 심화되고 나타날 건지도 예측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걸 알고도 경성에 그런 짓을 한 건 근대성 비판을 벗어나더라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 물론 일본 또한 근대적 오리엔탈리즘이 사고에 박혀 있어서 그저 합리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나도 승기랑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 일본 본토에 있든 식민지에 있든 본질적으로 일본이 하려 했던 도시계획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똑같이 서구 형식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였고, 결국 근대화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행위 자체에는 필연적으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식민 지배를 당했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 되게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어. 일본은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폭력성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그 폭력성을 무시하고 경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버린 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혹자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해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지금 다른 개도국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도시계획 자체가 식민지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걸 본인의 나라에 적용을 시키느냐, 남의 나라에 즉 식민지에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식민지성의 심화 정도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윤화가 그 모습을 다르다고 본 거고, 리딩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보면 경복궁과 그 주변 환경의 파괴와 변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적 진보의 표현인가? 아니면 착취와 억압의 산물에 불과한가? 남의 장소를 빼앗은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것인가?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나도 중원이가 얘기했던 식민지배 덕에 발전했다는 표현이 생각이 났어. 내가 일본의 식민지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식민지 당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지가 궁금해. 더 많은 문화재가 남아있을 수 있을지언정 근대화, 도시계획이 진행된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